예,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3월 지금 마지막 주차 이제 금요일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 중후반이 지나면 이제 4월 달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요. 되게 포근한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가 수요일날 공지를 드린 대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조금씩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조회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아침 조회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아침 조회를 좀 이렇게 진행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각 팀장님들도 소속 지단장님이나 팀원들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3단 정도 또 해야 되고 내부 정비도 또 해야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사전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는요, 회장님께서 지금 문자로 안내를 드렸다시피 이렇게 회장님께서 언급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을 모시고 아침 조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리 간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 제가 요 근자에 그 조회를 자주 안 했어요. 자주 안 하고 여러분 주관하에 조회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여지까지 이제 끌어왔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아마 금요일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뵙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있어요. 항상 늘 가까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회사를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벚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세월은 참으로 유수처럼 흐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단체 문자 아침 인사글을 올렸어요. 단체 인사글을 올리면서 오늘 저의 여러분 저의 여러분 참석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키신,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하신 분들은 컨디션 이상 없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 조회해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3층에 방역 수칙에 준했을 때 저 안에 교육실에 최소한 5명 앉을 수 있어요. 5명 앉을 수 있고 밖에는 7분에서 8분 정도 지금 현재 앉을 수 있습니다. 2m 거리를 띄우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1m까지만 띄워도 되거든요. 1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1m까지 띄우면 되니까 3층에는 총 12분에서 많을 때는 14분까지 충분히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8분에서 9분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길이가 쭉 길기 때문에 8분에서 9분 정도 앉을 수 있으니까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컨디션 좋으신 분들은 아침 조회에 직접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 3분사도 마찬가지고 저 대구 서말려 센터장님 쪽에 계시는 분들도 1m 거리로 잘 띄우시고, 혹시 내 몸이 이상 있다 하시는 분은 절대로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막느라고 마스크 잘 하시고, 음식물 먹을 때 절대 말하자면 말하지 말고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마스크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왜 방역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대로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면 6월에서 7월 되면 조금 안심할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여지껏도 참았는데 작년 1년 내내 금년 3월까지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3, 4개월만 잘 참아서 넘어가면 조금은 이제 절반 정도 안심할 단계 갈 거예요. 그리고 금년 10월에서 12월 사이면 아마 이제 집단 면역에 들어서 상당 부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시고,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조회에 참석을 꼭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안 오셨어요. 제가 아침 문자에 오늘 조회는 꼭 직접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조회에 여러분 얼굴이 이분은 꼭 뵈야 되는데 라는 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상당히 마음에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 조회에 오시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라이브 톡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틀어놓고 제 말씀을 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경제적인 이익, 즉 말하자면 돈을 벌어서 여러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님 아니잖아요.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즉 말하자면 어찌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서로 같이 가질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내 어떤 목표 이상을 도달해서 내 성취욕을 가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자, 봐보세요. 제가 늘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합시다.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해놓고 나 저 식당에 다녀. 내가 식당을 말하자면 가게 점포 열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저 식당에 다니면서 나 뚝배기 팔아. 나 저기 된장국 팔아. 팔 수 있나요? 못 파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해피들의 지금 현재 대구가 됐든 제 3분사가 됐든 신대방이 됐든 이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 지금 점포 문 엽니다 하고 같은 거예요. 점포를 문을 여는 것이에요. 내가 가게를 얻어놓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회사에 가면 내 책상이 있고 내 앉을 자리가 있고 내가 그날 오늘 하루 내 전을 벌린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 점포를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을 열어야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손님처럼 회사에 한번 왔다 갔다? 나도 손님인데 누구를 모신단 말입니까? 어떤 분을 도와드린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근은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부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저 아래 밑바닥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자면 공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술이 떡이 되게 마셔도 밤새워 마셔도 아침에 출근 시간 9시 되면 정확히 출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인 것이에요. 기본. 출근을 해야 한다. 출근을 해서 그냥 가만히 우두건 있습니까? 자, 내 자리 정리도 하고 옆 사람 자리 정리도 하고. 왜냐?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유를. 내가 내 손님을 모시고 회사에 왔어요. 근데 내 자리만 닦아놓고 내 자리만 잘해놓고 옆 자리는 엉망으로 돼 있어요.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온 손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회사가 이렇게 지저분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손님을 위해서, 내 고객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주변에 아침에 출근하면 주변에 청소도 하고 책상도 닦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사의 간부라는 건 오랫동안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져보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출근 정확히 하고 사람을 아울러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를, 대청소를 하지요. 그건 기본인 것이에요. 기본. 자, 회사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책상을 놔드리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꾸고 여러분들이 좋게 해가는 것이에요. 요즘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 근자의 회사에 꽃이 많이 들었어요. 화분이 많이 들고. 눈에 띄게, 저는 회사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눈은 삔지기 눈이지만 볼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어디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응? 말하자면 문은 아침 이제 요새는 봄철이 돼서 그러는지 저 위에 주름 커튼을 내렸구나 안 내렸구나, 창문을 제대로 닫고 갔구나 안 갔구나, 이런 거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오늘은 주름 커튼을 전부 다 올려서 보니까 아침에 화내요. 그러면 제가 출근을 하면 어떻습니까? 환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환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여러분들도 출근을 하면 반드시 환경정리하고 주변에 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적어도 아침 조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돈을 그냥 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하나 조밀조밀하게 짜여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두 번쯤은 다 귀에 딱지가 않게끔 들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 시계가 있어요. 저 시계가 보면 저기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여기 초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이 움직이고 때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겉으로 보면 바늘 3개가 움직이는데 저 앞면 뒤에 이 속의 부품을 보면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톱니바퀴도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저 시계는 멈춰버리잖아요. 저 시계가 돌질 않아요. 다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듯이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준비가. 그것이 말하자면 준비를 한다가 아니고 준비를 하도 정확히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내 몸에 익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 몸에 익숙하게.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 이미 내 익숙한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고객을 대하는 것이에요. 요즘 간혹 제가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렇게 전철이나 또는 이렇게 사람 모이는 장소에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억이 날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 네네네네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우리가 종래는 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유행어처럼 네네네네 이런 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밑에다 한번 재미로 참석. 안 들어보신 분은 참석 안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화 받을 때 고객을 전화 받는지 윗사람한테 전화 받는지 누구하고 전화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를 한 번으로 그치지 않더라. 네네네네 이런 태화를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참석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부터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 한번 귀 기울여서 드려보세요. 즉 말하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 삶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라이브톡에 들어와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50대부터 지금 현재 70대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는 건 새로운 삶의 세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나이 먹었다. 꼰대. 그런데 젊은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대에 맞추는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의 흐름을 발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지금 현재 저기 보면 저기 지금 현재 내과 저쪽 뚝방으로 보면 지금 빠른 매화는 벌써 활짝 펴기도 하고 좀 늦은 매화는 지금 움트리기도 하고 있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봄이 왔는데 아직도 행여나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다거나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계절의 감각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계절의 감각을 모르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직도 봄은 스스로는 아직 봄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봄은 왔는데 내 마음에서는 봄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아직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고 있어. 두꺼운 오바를 입고 다니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 그건 뭐예요? 계절하고 발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변화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발맞추지 못하는 분, 그분은 뭐겠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주어진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고 개념을 갖고 내가 지금 현재 우리 라이브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50대, 60대, 70대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해피드레이에서 황금빛 인생을 열겠다? 어떻게 열어? 종래의 생각 그대로 봄만 왔는데 겨울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앉아서 두꺼운 외투 입고 다니면서 준비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새로운 사조에 발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해피들에 오면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문자를 했더군요. 오늘 제가 문자에 따르는 이 되라 했더니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수하게 따르겠습니다. 예,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수하게 따라서 열심히 해피드레이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게 답신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배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해피드레이에 와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정말 해피드레이에서 내가 앞으로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내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해피드레이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린아이 마음으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해피드레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고 해피드레이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고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생각 그대로 갖고 그대로 회사에 와서 그대로 하는 사람 어째 해피드레이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오면 맨 먼저 뭐부터 배우죠? 말부터 배우잖아요. 말. 엄마라고 해봐. 엄마, 아빠, 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말부터 배우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게 여러분 우선할 수 있는 거 해피드레이에서. 자, 첫째 출근 엄수하시라고 했어요. 출근 자기 컨디션 좋으신 분은 가급적 회사에서 놀아도 회사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전선진 우리 지단장이 프린스가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졸아도 회사에 자기 책상에 앉아서 졸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맞는 것이요. 원칙적으로. 응? 졸아도 웃습니다. 예, 그거 사실이에요. 응? 졸아도 내 책상에 앉아서 졸고 내 책상에서 전화오고 또 손님도 맞고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자기 직장이니까. 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여러분, 자, 밖에서는 자, 뭐 아버지라고도 하고 밖에서 과거에 내가 부장일 수도 있고 이사도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밖에서는 여러 가지 통칭이 되지만 일단 해피드레이에 들어올 때는 해피드레이의 직급을 불러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잊지 마세요. 지단장이면 지단장, 위원이면 위원, 단장이면 단장, 이렇게 호칭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홍단장님, 위원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품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부를 때 길리오님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다 성을 붙이지 않아요. 길리오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위원님, 위원님. 그런데 위원이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분이 알게끔 아랫사람은 길남분 위원님 이름하고 같이 말하자면 직위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단장이 여러분이 앉아 계셔요. 그럴 때는 노승희 지단장님 이름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혼자 있을 때는 지단장님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을 붙이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성을 붙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너하고 같아, 그 뜻이에요. 노지단장 하고 부르잖아요. 이제 와서 오면 노지단장님 이렇게 부르는 건 자기 얼굴에 나 못 배웠습니다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나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기 표티 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 우리 회사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호칭을 할 때는 이름을 앞자에다 붙여서 누구 지단장님 하시든지 아니면 지단장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없이 애매할 때 직급이 저 양반이 중감인지 지감인지 지단장인지 모를 때 제일 좋은 용어가 뭐냐? 선생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철수 저기 이제 후보 아닙니다만 안철수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응? 저 아무리 뭐해도 그래도 박영선 저기 민주당 후보한테 아줌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건 아줌마라는 것은 중년 여인에게 가장 낮은 용어예요. 가장 낮은 용어. 간혹 회장님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숍에 가셔보신 분들은 아마 눈여겨 이렇게 귀 담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서 서빙하는 우리 말하자면 직원들에게도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서빙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반드시 아줌마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모 뭐 이렇게 많이들 합디다마는 저는 선생님 이거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돈 안 들어요.
말에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기 자신의 품격도 올라가고 자기 자신의 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직급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조상무님 이렇게 상무이사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무이사님 이렇게 직급부터 여러분 다 정확히 이렇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금년 연말이면 우리 직원들 바글바글 늘어날 거예요. 두고 봐보세요. 회장님 늘어난다고 그러면 늘어나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회장님은 사람을 무던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한번 저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지긋하게 제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조직 들어오면 금방 그냥 여기 그냥 꽉 차버립니다. 원래 이 조직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만약에 영업부장, 영업이사 그러면 그 사람이 조직 다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조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으로 조직이 딱 돼야 명령이 딱 먹히는 거예요. 명령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 예를 들면 영업이사가 하나 있다. 그럼 영업이사가 자기가 밑으로 예를 들면 지단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쫙 만들면 자기 사람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그럼 명령이 딱 들어요. 그냥 타타타타 들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돼요. 아침에 조회 몇 시에 한다 그럼 몇 시에 쫙 직원들이 와서 전부 다 조회하고 그게 내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아침 조회한다 그런데 사람들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노지단장이 우리 아침 조회 우리 부서만 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공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보세요. 노지단장이 자 우리 지단에는 아침에 매일 말하자면 회장님 라이브톡에서 조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끼리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줘 보세요. 따라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 조회가 돼요. 아침 조회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조회에 참석하신 분이 좋은 것이에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얘기를 제가 같이 얘기하지만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구원원 중보의 틀을 만들어서 안정된 소득을 하려면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윗사람을 안 따르면서 내 아랫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안 따른 거예요. 절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따라야, 윗사람을 따라야 내 아랫사람도 나를 보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윗사람 안 따르면서 나는 윗사람 막 욕하면서 너희들은 내한테 욕하지 마 하겠어요? 다 뒤돌아서서 윗사람 안 보는 데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나쁜 얘기 다 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다 내 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흉을 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인지상정.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고 좋은 얘기는 덧붙여서 더 좋게 하고 이렇게 해야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윗사람을 따라야 밑에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즉 말하자면 행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죠? 밖에서 큰 일을 했던 회장님이 됐든 부장이 됐든 공무원의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장관이 됐든 해피들에서 일을 할 때는 순수하게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와 계신 선배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경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 공경과 겸손을 나는 안 하고 너만 해. 너만 공경하고 너만 나한테 공경하고 너만 나한테 겸손해. 그리하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분들, 우리 식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내복이 있습니다. 내복 어르신들이 있는데 내복 어르신들까지도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네 땅 내 땅, 내가 잘해 네가 잘해 서로 틀어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회장님 말 하나도 안 듣는 것이에요. 진실로 내가 낮아져야 돼. 직급이 높아진 사람 높을수록 내가 낮아지고 공경하고 겸손을 해야 나를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온 효자 노릇을 해야 판효자 대접받는 것이에요. 내가 온 효자 노릇 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온 효자 노릇 기대하지 말고 내가 온 효자 노릇을 해야 판효자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맨 먼저 현재 우리 오래된 식구들이 먼저 호칭을 조심하고 제가 할게요. 아유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그것이 시작이 돼야 다음 후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으면 참석 한번 눌러볼까요?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전선진 프린스님. 예. 자, 제 말씀 알아들으셨으면 참석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래야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죠? 이것이 원칙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하는 것이에요. 타파기 공사가 정확히 잘 돼야 높은 층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내복 어르신들 해당하는 어르신부터 여러분 잘 지금 현재 제 말씀 들으셨으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올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 2명, 3명,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2명, 3명씩 하다못해 칼국수라도 먹든지 아니면 어디서 만나기라도 하든지 뜰방에 앉아서 벚꽃 핀 밑에서 앉든지 앉아서라도 얘기를 하고 서로 우리가 먼저 잘해보자. 부흥 조성하기 특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특히 홍단장님, 네. 특히 강의사님, 예, 2분 들으셨으면 참석. 예, 자, 먼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예, 먼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 길란분 위원님, 네. 예, 고문 역할로 말하자면 위원님은 직급이 틀리잖아요. 전혀 별정이에요. 회사로 말하면 이사예요. 예, 위원님은 말하자면 임원이랑 같습니다. 임원. 그러니까 서로 고문이 돼서 세 분이서 잘 이렇게 머리를 맞잡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세 분 알으셨으면 참석 부탁합니다. 다음 자, 노승희 지단장 제일 열심히 하는 노승희 지단장.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요새 좀 바쁜지 잘 출근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최 지단장 또 전선진 우리 지단장 제가 한동안 세 분 따로이 아침 조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육이 살아났다면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이 이쁜 세 분에게 먼저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나이를 떠나서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서두르고 회사에 오면 먼저 해주고 요새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선진 우리 지단장께서는 이렇게 택배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당연히 도와주고 그런다는 이야기 듣고 참 기뻤어요. 응? 서로 택배할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솔선수범 해주기도 하고 서로 어른들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 말씀 세 분 들었으면 참석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요새 열심히 하는 우리 이동금 지단장 또 이명옥 우리 지감님 그 다음에
최윤균 지감님을 비롯한 요새 새로운 식구들 모두 다 함께하기, 같이 따르기. 그래서 기어이 해피들 안에서 황금빛 인생을 열어가기. 이거 먼저 1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다음 한다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산수로 말하면 1, 2, 3, 4 배우는 거예요. 1, 2, 3, 4를 배워야 덧섬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 했어요? 교육을 쭉 하다가 제가 교육을 말하자면 영상으로 만들다가 안 만들고 있는 거 뭐인지 아시죠? 하기만 하면 뭐예요? 나 안다. 소용없어요.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실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실천 안 하는데.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내 앞에 진수성찬이 많이 차려져 있으면 뭐해? 내가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건데. 나 못 먹게 하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앞에 막 무지무지하게 좋은 맛있는 음식을 한 100가지 정도 차려놓으면 뭐해? 응? 만한 진석, 옛날 황자가 먹었던 그런 거 차려놓으면 뭐해? 나는 못 먹게 하는데, 안 먹는데 소용없는 것이에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지금 조주희 상무께서 교육하는 것을 한 번만 듣지 말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다운아가 노래를 잘 불러주는 물레방아 도는 길? 사랑은 눈물의 샷. 어때요? 한 번 듣고 들을 때마다 틀리잖아요. 10대 때 들을 때 틀리고 20대 들을 때 틀리고 30, 40대 들을 때 틀리고 늙어서 들어보면 또다시 다르잖아요. 하듯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제 분명히 들었는데 똑같은 비스무리한 교육을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고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말하자면 동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는 아무 맹탕 아무 감흥이 없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어제는 감동적으로 들었지만 오늘은 맹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반복해서 교육을 들어야 여러분 것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황금빛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제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시는 분은 참석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에 이영주 우리 지감님 최고 어제 고생했습니다. 이영주 지감님 고생했습니다. 참석. 예,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길을 걸어서 결코 후회함 없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결코 후회함 없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손잡고 함께 좋은 해피들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